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매주 자녀하고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조금 배워보려고 해요. 저도 배워가는 중이고 또 우리 여기 있는 엄마들도 아마 다 배워가고 있는 중이실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좀 뜻대로 안 되시죠? 네,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때로는 사실 화도 많이 나고 아이 키우다 보면 내가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엄마였나 막 굉장히 속도 상하다가 또 어떤 날은 너무 미안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엄마였나 막 여러 가지 막 화도 났다가 우울해지기도 했다가 슬퍼지기도 했다가 이런 감정의 어떤 변곡점들을 계속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엄마가 되면. 그럼 이제 이게 언제 끝나나 이게 생각을 해보면 끝이 있으면 좀 기운이 날 텐데 이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제가 그 작은 경험들을 조금 했어요. 이제 그 경험은 어떤 거냐면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녀하고 이렇게 탁 이렇게 섬광처럼 뭐가 스파크가 이렇게 탁탁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기쁨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애가 되게 좋아하네. 우리 애가 이렇게 나를 보고 웃어서 날 안아줄 때 내 뭐 힘든 게 다 풀어지네. 뭐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으로 우리가 좀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게 엄마의 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조금 들어요. 오늘은 아이들하고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서 어쩔 때는 되게 잘 될 때가 있고 대화가 어쩔 때는 좀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쪼개가지고 왜 대화가 도대체 안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대화를 잘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기대되시죠? 네. 네, 오늘이 첫 시간인데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일을 하는 엄마니까 집에 일이 끝나고 이제 딱 들어가면 제가 아들하고 약속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은 뭐였냐? 매일 그 학습지 있잖아요. 많이도 아니에요. 저희 아이가 집중하는 거에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도 안 내줬어요. 정말 최소양. 진짜 이것만큼은 좀 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장을 매일 한 장씩 풀어놓도록 제가 아침에 아이 책상에 그 학습지를 올려놓고 가면 제가 들어가서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고 뭐 채점도 해주고 뭐 양치하고 밥 먹고 이렇게 자는 게 저희 일과였었는데 그날 조금 제가 많이 힘이 들었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아들을 보자마자 이제 물어봤죠. 학습지 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아들이 고개를 먼저 저으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얘기가 끝이 나기 전에 이미 제가 손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때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날이 굉장히 미안하고 죄책감이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아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막 머리통을 몇 번 때리면서 너 엄마가 숙제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너 집에서 하는 일이 네가 뭐야. 이거 최소한만큼도 안 하고 너 커서 뭐 되려 그러니 진짜 하면서 제가 막 야단을 쳤는데 제 아들이 굉장히 그 거칠게 저항하면서 엄마가 그 종이를 자기 책상에 안 놓고 가가지고 자기가 다른 문제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끝까지 안 들었잖아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 오늘 숙제 또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벌써 한 거예요. 이미 했어요. 근데 때렸죠. 근데 이 아이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제 마음이 그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미안했어요. 뭔가 내가 사과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과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또 화를 내냐면 왜 네 맘대로 엄마가 시킨 거 안 하고 없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왜 네 맘대로 아무거나 했어 하면서 또 야단을 쳤어요. 이 사건이 뭐 너무 후회되는 일은 많았지만 이 사건이 제가 이렇게 곰곰이 내가 어떤 엄마였는가, 내가 과연 대화를 잘하는 엄마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툭 떠오르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자극이 매일 우리한테 일어나요. 그 자극은 우리를 되게 행복하게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이제 행복한 일만 우리한테 생기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시험 공부를 이제 시험을 앞두고 일주일 전부터 좀 시험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야기 하기를 시험 보고 와가지고 하기를 엄마 나 시험 진짜 잘 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날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분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시험도 되게 잘 본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대도 했겠죠. 이건 유쾌한 자극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이가 이제 시험지를 갖고 왔는데
시험 점수를 보니까는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게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선생님이 문자도 왔어요. 집에서 가정에서 좀 아이 학습 좀 신경 써달라고. 그러면 이 자극은 지금 우리한테 기분이 좋은 자극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불쾌한 자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 자녀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이런 불쾌한 자극인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이렇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웃고 얘기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불쾌한 자극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능력이 우리한테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제가 엄마로서 실수하면서 많이 배웠던 거예요. 이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시험지를 딱 받으면 너 일로 와봐. 너 분명 시험 잘 봤다고 그러지 않았니? 너 이게 잘 본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자극이냐면 이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교 지금 제 아들은 중학교 3학년인데 여기 오신 분들은 초등학교 또 미취학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행사가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는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유치원이나 놀이방이나 이런 데는 학부모들 초대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동안 배운 걸 이렇게 보여주는 날이 있어요. 그날 이제 우리가 딱 다 간 거예요. 그게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자극이 생겼냐면 이제 기대도 했겠죠. 우리 애가 이제 뭘 좀 잘할래나? 그 뒤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선생님이 칠판에 이제 준비된 거를 쓰시면서 얘들아 이거 우리 다 배웠지? 자 이거 누가 한번 아는 사람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 아이들이 손을 다 귀에 바짝바짝 올리고 다 손을 드는데 우리 애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책상 긁고 있고 막 딴짓하고 있고.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엄마들은? 도대체 쟤는 학교에서 뭘 배운 거야? 아니 일단 알든 모르든 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또 아니 쟤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자신감이 없어 하면서 이제 막 배우자를 째려볼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저렇게 학교 생활해가지고 저렇게 소극적이어서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들이 막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런 자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이하고 놀이터를 한번 나갔다고 해볼게요. 내 아이가 아이들이랑 이제 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친구들이 나만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놀이터에 앉아있는 마음 자체가 일단 편하지가 않죠. 그래 니들 어디 한번 어떻게 노는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아마 갈 거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내 아이가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같이 놀고 있고. 멀리서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아이가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가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손짓을 막 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가만히 서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면 또 엄마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한숨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제가 평소에 그렇게 소극적으로 노니까 친구들이 안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쟤네들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애들이 벌써 어린애들이 친구들을 저렇게 따돌림 시키고 그러지? 뭐 이런 생각들. 이게 학교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면 도대체 선생님은 뭐 하는 거야? 애들 관리도 안 하고? 엄마들은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우리가 아이들과 계속 눈을 뜨고 아이들을 재울 때까지 우리는 아이들이랑 대화를 해요. 그리고 사건들은 계속 생기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건, 나를 되게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사건들이 매일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말하거나 듣는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자극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말이나 행동으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형성한다면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는 거죠. 저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떠오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대요. 그냥 얘기해요. 그냥 얘기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 아이가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너 숙제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 아니 하는데 그냥 이미 저는 생각에 얘 또 안 했구나. 왜냐면 그전에도 안 한 게 여러 번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안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의 결과로 얘는 좀 혼을 나야겠구나. 그래서 손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제가 속에 생각으로 얘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면 최소한 이 손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때 저는 얘는 좀 야단을 맞아야 돼 라는 생각을 했던 것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그 학부모 현장에 가가지고 뒤에서 보고 있을 때 우리 애가 손을 들지 않는 걸 보면 그때 엄마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저렇게 소극적이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애 손을 잡고 이제 나왔어요.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이제 끝나고 엄마 나 오늘 어땠어? 라고 말을 할 때 너는 집에서는 말도 잘하는 애가 왜 그렇게 말을 못하니? 엄마한테 하듯이 말이나 좀 하지? 그리고 모르면 손이라도 들고 친구들 다 손 드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너 거기서 뭐 배운 거야? 너 그거 진짜 몰랐어? 너 엄마 분명 그 가르쳐줬던 거 나왔던데 왜 가만히 있었어? 너 그래서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말들이 그냥 막 나오는데 과연 이런 말들을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화를 배우는 목적이 뭔지를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대화를 좀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저도 그랬지만 참 가슴 아픈 얘기 중에 하나가 말을 좀 잘 듣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는 다 좋은데 너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상담센터나 정신과를 찾아오는 내담자들을 봐도 다 같은 것들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우리 배우자가 너무 이상해요. 우리 애가 좀 변했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제가 못 살겠어요. 다 원인을 다른 데 두면서 와요. 그런데 대화의 목적을 먼저 살펴보자고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3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1회부터 쭉 12주 동안 이 교육을 다룰 건데요. 이걸 배움으로써 우리가 충족하려는 우리의 목적은 첫 번째는 자녀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자신하고 잘 대화할 줄 아는 엄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의식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자기 안의 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화의 목적은 우리 애를 중심에서 도는 게 아니라 나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이제 두 번째 목적은 당연히 이제 우리 지금 아이예요. 아이가 하나 있으신 분도 계시고 2명 낳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아이들과 내가 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대화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지에 대한 기술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되겠죠. 그게 우리 자녀와 내가 행복한 길이니까.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럼 세 번째 목적이 뭘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요. 이 세 번째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못 봤어요. 이 2가지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나랑도 그럼 잘 대화하는 거 중요하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랑 대화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자녀와의 대화를 배우는 거지 자녀와의 대화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 2가지의 목적 말고 어떤 목적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우리는 엄마가 되는 순간 세상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작년인가 메르스가 엄청 창궐했었잖아요. 그때 저희 집은 수원 쪽이었었는데 그쪽 지역에서 굉장히 누가 나왔다 막 이런 소문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학교가 서울 쪽에는 이제 휴고가 안 됐었는데 저희 아들은 거의 보름 가까이 휴교령이 내려졌었어요. 우리 아이만 잘 지내면 아무 문제 없는 시대가 끝났어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반 모두가 아이들이 손을 잘 씻어줘야 돼요. 그쵸? 우리 아이 가방에 그 손 소독제만 넣어서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끝났어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려면 우리 아이 주변에 있는 모든 학교와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대화를 배우는 세 번째 목적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 주변에 학대받거나 우리 주변에 대화가 잘 되지 않거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는 것이 정말 힘들어하는 지친 아이들이 있다면 얘네들과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아이가 누군가 친구를 데리고 오면 그 아이가 내가 볼 때 저 행동은 아닌데 라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보냐면요 우리 애가 봐요. 네, 우리 애가 봐요. 우리 엄마가 내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를 아이가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하는 방식을 보면 조금 이제 서투르죠. 어떤 방식이냐면 무조건 우리 아이를 참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 쟤랑 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우리가 좀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대화에는 이 세 가지 목적을 기억하자는 거죠. 이 세 가지 목적을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가 왜 대화에 실패하는가? 내 자신 스스로도 자동적인 생각들이 떠오르고요. 관계에서도 이 자동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았을 때 저는 제 자신한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박재현, 네 애를 지금 혼내야 돼.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아이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문제가 있어. 너는 엄마 말을 듣지 않았고 너는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았어. 이 기본적이라는 게 엄마를 분노하게 하거든요. 너가 이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는 지금 혼나야 마땅해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학예회에 가거나 학부모 그런 모임에 가서 우리 아이가 소극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는 딱 떠오르는 생각이 애를 저렇게 키워서는 안 돼 라는 말을 내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나와서 너 학교 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가 몰라도 손을 들고 그럼 물어봐야지. 아는 건 왜 대답을 못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사건을 한번 볼까요? 애를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런데 엄마는 이제 나는 공감을 되게 잘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애를 데려다 줘야 돼. 애는 현관에 서 있어요. 엄마 빨리 나와, 엄마 빨리 나와 하는데 차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 너가 얼마나 지금 급하니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지금 차키가 없는데 들어와서 빨리 찾아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자동적인 생각은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급한지 네가 알고 그런 소리를 해? 그럼 네가 나를 지금 당장 도와줘야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화를 왜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보면 이번 주는 우리가 자극이 있었는데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자극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기 전에 내가 생각했구나. 그리고 그 생각은 자동적으로 떠오르잖아요. 그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그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애는 정말 게을러. 그걸 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이가 한 행동은 그냥 청소를 안 한 것뿐인데 우리가 볼 때는 쟤는 게을러. 쟤를 저대로 두면 안 돼. 저거 나중에 장가 가서 저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 부인이 좋아하나 하겠어? 막 거기까지 뻗어나가요. 몇십 년 후까지. 그래서 이건 빨리 바로잡아야 돼. 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아이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고 이 아이는 고쳐야 된다는 나의 생각이 진실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아이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아이를 사랑해요.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이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바꾸는 힘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자동적인 생각이에요. 이 자동적인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이번 주에는 이런 자동적인 생각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판단들이 있어요.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으면 엄마가 부르죠. 일로 와봐. 너 또 숙제 안 했지? 너 안 했지? 솔직히 얘기해. 판단 이미 하고 들어가요. 아이 얘기 듣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비난을 하잖아요. 너 벌써부터 이렇게 엄마가 이거 기본적인 것도 안 해. 너 커서 뭐 되려고 그러니? 진짜 한심해 죽겠네. 얘가 아빠 닮아가지고 큰일 났네. 하면서 비난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까 강요해요. 너 갖고 와. 갖고 와서 엄마 보는 앞에서 당장 해. 너 이거 안 하면 오늘 못 놀아. 친구 약속 다 취소야. 강요와 협박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애 입이 이만큼 나와요. 그러면 얘 좀 봐. 지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몰라? 너 오늘 엄마 누구 만났는 줄 알아? 너 엄마 준이 엄마 만났어. 너 준이 엄마 만나보니까 수학회 100점 받았대더라. 너 몇 점 받았니? 너 잘하는 게 도대체 뭐야? 비교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시무룩해지면 엄마는 계속 이제 감정이 내가 먼저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계속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야, 학생이 당연히 기본적인 거 해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 엄마가 너한테 지금 큰 거 바라니? 기본적인 것만 좀 하라고. 기본적인 것만. 엄마도 다 그러고 컸어. 아이 자는 거 보면은요, 죄책감이 이제 쓰나미같이 몰려들잖아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과연 내가 이런 엄마가 되려고 얘를 낳았나? 너무 미안해요. 다음날 되면 똑같아. 일어나! 일어나! 다음날 되면 똑같아. 그래서 아이를 불러서 엄마가 마지막 6번째 자동적인 생각을 얘기하는데 이게 합리화예요. 엄마 화나게 좀 하지 말자. 너가 숙제만 했어.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나?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 상당히 우아했었어.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대화를 끝내버리는 거야. 이 6가지 대화의 패턴은 2가지 힘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폭력적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두 번째는 관계상의 단절을 갖고 온다는 힘이 있어요. 그럼 이번 주에는 우리가 살펴본 건 내가 우리 아이하고 종종 대화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가장 핵심 원인은 내가 떠오르는 생각을 대화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떠오르는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내 아이한테 하고 있었구나. 그게 때로는 좋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동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갑자기 혼자 물을 떠서 숟가락도 놔주고 엄마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을 해주면 바로 자동적 생각은 뭐예요? 우리 딸 정말 착하다. 야, 우리 딸 최고다. 이런 자동적인 생각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동적인 생각들을 내가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만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는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만나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과제가 있는데 과제는 뭐냐면 대화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과제가 항상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과제는 이번 한 주 동안은 아무랑 말할 필요가 없고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들어왔었던 나를 향해 자동적 생각을 퍼부었던 사람들은 누군가? 그 사람들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우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커가지고 너 같은 딸 낳아봐?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그거를 사실이라고 내가 믿으면서 살고 있었구나. 근데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또 나도 내가 이번 주에 이걸 배웠다고 해서 자동적 생각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할 거예요. 하는 순간 그냥 알아차려만 보세요. 내가 자동적인 생각을 지금 대화라고 우리 아이한테 하고 있구나. 너 커서 뭐 될라 그래? 너 엄마 말면 그렇게 모르겠어? 내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얘기해버렸구나. 이것만 그냥 알아서 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의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의식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엄청난 전환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나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주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아까부터 옆에서 이제 강의를 주의 깊게 들어주신 두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제 더 깊은 얘기를 위해서 두 대표님 한번 소개하고 들어갈까요?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인이자 또 이제 뷰티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미나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아사연합신학대학교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 관련되어 있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박 전 대표님이 대화 교육자로 정말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꼭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싶고 오늘도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다. 내가 이런 걸 또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앞으로 12주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맘스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은이라고 하고요. 저도 뭐 똑같이 36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재현쌤이랑 사실 1년 전에 여기 온누리교회 카페에서 첫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했는데 1년 후에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CGN에서 온누리교회에서 또 이렇게 엄마들 위한 공감톡이라는 이름으로 의미 있는 방송을 하게 돼서 저는 너무 감회가 새롭고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세 사람이 좀 공통점이 또 있죠. 모두 엄마라는 점이고요. 또 두 분도 자녀가 있으시죠? 네, 자녀. 네, 36개월 이제 네, 막 36개월. 아주 이제 막 유아원 어린이집 다니고 있고요. 네, 네, 저는 이제 아들이 6학년, 네. 그리고 딸이 이제 2학년 됐습니다. 네. 부러워요. 부러우시죠? 네, 언제 제가 키워? 많이 키웠는데. 네, 두 분은 그러면 조금 어떠세요? 아이하고 대화하기가 좀 어려움이 좀 있으세요? 오늘 우리 주제가 이 자동적 사고였었잖아요. 네, 너무 자극과 반응 사이가 점점 짧아져요. 그렇죠. 처음에는 육아 서적도 읽고 공감톡 저도 같이 진행하면서 잘해야지 정말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야지 했는데 점점 막 짧아지는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어떤 필터가 있으면 엄마 필터로 좀 이렇게 구입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좀 늘 충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참 엄마는 애가 자고 나면 늘 죄인이잖아요. 회개하고 해도 끝이 없어서 이제는 너무 회개하기도 미안한 그런 마음이 드는 상황에서 또 강의를 듣고
누가 옆에 자꾸 찌르는 느낌이 들어서 네, 가시방석이었네요. 네. 그러셨군요. 그렇죠. 매일 밤 우리가 회개하죠. 매일 밤. 밤이면 밤마다. 네. 어릴 때는 아이가 자는 모습이 또 제일 예쁘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잘 때가 제일 이뻐요. 어떤 날은 아이가 자주면 일찍 자주면 좀 TV도 좀 볼 수 있고 또 책도 좀 볼 수 있고 뭐 또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우리 쇼핑 같은 것도 좀 필요한 것들도 좀 구매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아요. 일찍 자주면. 그런데 좀 내가 좀 아이한테 좀 말을 이렇게 좀 거칠게 한 날은 애 자는 것만 봐도 막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거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의 반복인 것 그러다 같아요. 깨면 깜짝 놀래고 다시 왜 깼어 왜 깼어. 그리고 또 하나는 애들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청소년 아이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 들었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아이는 그게 되게 감동이 됐다고 하고 어떤 아이는 되게 화가 났었다고 해요. 엄마가 그리고 또 똑같고 하니까 반복되니까 화가 났었다고. 근데 36개월은 뭐 그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아유, 생각도 솔직히 좀 들어요.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아, 이제부터 시작인가요? 이 시작이죠. 아, 네. 이제 아이가 이제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이제 나이가 더 먹어가면 이제 엄마를 이겨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엄마가 더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감정이 섞이게 되고 또 이제 그게 우리가 아이가 나쁜 길로 가기 위해서 하는 반응들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정말 엄마의 합리화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감정 섞인 이야기를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느 순간 대화가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늘 전쟁 가운데 있구나.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지만 이제 또 당연히 괴롭죠. 마음이 어렵고. 맞아요. 이런 생각 딱 드는 거지. 그러니까 도전적이다. 아이가 크면 아이가 어릴 때는 어때요? 아이가 이렇게 시키면 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 조그만 손으로 뭔가 자기가 먹어보겠다고 막 이러고 그러면 막 너무 신비롭고 예쁘고 야 진짜 생명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한 3살쯤 되면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뭐 재현이가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빨리 양말 신기면 나가야 되는데 벗어 그러면서 이거 재현이가 신을 거야 뭐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하면서 그래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참아오는데 또 그 시기가 지나가면 한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해. 여기 계신 엄마들 되게 많이 하죠.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해. 근데 자기가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물 좀 떠오라 할 때 아들이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엄마가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고 세상에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도전적인 거. 아이들은 진짜 들은 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때 딱 그 뭐죠? 그 그 이론이 딱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식이냐면 우리가 화가 날 때 보면 쟤는 지금 나한테 대항하고 있다. 혹은 쟤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주체가 고쳐져야 되잖아요. 난 문제 없죠. 이 세상에 엄마들이 화를 낼 때요. 그 딱 화를 냈던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문제가 있거나 내 자신이 뭔가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서 화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럼 우리가 화를 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어떤 준비냐면 난 아무 잘못이 없다. 라는 생각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화낼 수 있어요. 너가 문제가 있지 엄마는 문제가 없어. 네가 고치면 아무 일도 아닌데 너는 지금 문제를 키우고 있어. 그 생각이 우리 아이를 대할 때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좀 얘를 어떻게든지 길을 좀 꺾어야 되겠다. 혹은 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강수를 둬야 되겠다. 그래서 오시는 분이 얘가 진짜 얘가 안 그랬는데 너무 착했는데 왜 얘가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오거든요. 저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좀 많이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이제 엄마들이 자녀 양육할 때 나 스스로하고 먼저 대화가 되고 그 다음 우리 자녀와 대화를 해라. 이 두 가지는 저도 좀 알고 있었던 반대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까지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저는 정말 처음 들었던 얘기여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주말이어서 아들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애들끼리 노는데 야 이 에이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욕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른들이 집에 있는 걸 아는데 전혀 가리질 않고 하는 걸 딱 제가 듣고 야
너 욕하지 마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민규야 너 친구들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반응이 어떠냐. 저는 깜짝 놀란 게 엄마 좀 애들이 좀 거칠죠 이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내 아들은 착한 줄 아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약간 기세등등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엄마 요즘에 저렇게 욕 안 하는 애들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그 자기 친구들을 빗대서 저를 설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들을 이렇게 거친 아이들 틈에서 얘를 어떻게 바르게 키워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어제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 내용을 알았더라면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친구들을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좀 더 뭔가 이야기를 유도하거나 그 욕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을 만한 대화를 좀 시도했을 텐데 저도 그냥 무조건 화내고 아들에게 이런 애들랑 놀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반성을 되게 많이 하게 되네요. 그렇죠. 저도 반성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화의 목적에서 세 가지였는데 마지막이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아이들하고도 내가 주체가 돼서 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뭐 욕설을 하거나 또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거나 이러면 우리는 그냥 피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 집 엄마한테 전화해서 얘기할 수 있나요? 제가 정말 생각해서 드리는 얘기인데 자녀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 그냥 흉보거나 아니면 쟤 어떡하면 좋지 좀 걱정하거나 그냥 이러고 이제 끝나는 일인데 한 번은 그 아들이 저도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카드놀이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 카드놀이를 할 때 제가 간식을 갖다 주러 갔다가 그 한 남자애가 이제 저희 아들이 소개를 해주더라고. 엄마 얘는 뭐 누가 있고요. 뭐 그래 그럼 넌 형제가 어떻게 돼? 그랬더니 누나가 하나 있대. 고등학교 누나가. 그러면서 걔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저는 누나가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누나들은 남동생 잘 봐준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겠네. 그랬더니 개 짜증나요. 뭐 쩔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아들은 제가 이 대화 교육을 하는 줄 아니까 제 앞에서는 좀 언어를 조금 조심했던 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니 야,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꿔줬어요. 그 말을. 뭐 쩔어요. 개 짜증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 불편한 점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걔가 네, 맨날 잔소리예요. 맨날 잔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듣기 싫었겠네. 그치 그랬더니 너 듣기 싫대요. 그러면서 걔가 카드놀이를 하면서 저를 안 쳐다보고 얘기하다가 듣기 싫었겠네 하니까 저를 딱 쳐다보더니 네 듣기 싫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우리가 이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혹은 내가 걱정되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 내 아이 친구들을 대할 때 그거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지만 않는다면 아이들은 들어요. 너 어디서 그렇게 말 배웠어? 너 집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뭐 이거 엄마가 너 이러는 거 아시니? 뭐 이런 얘기하면 아이들은 딱 거부감을 느끼지만 아줌마가 좀 알아듣게 얘기해 줄래? 부탁해 보면 아이들은 금방 바뀌더라고요. 그 마음은 내가 내 아이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육아에 있어서 근데 저는 핵심은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애가 내 거야 한참 했거든요. 이 내 거야. 근데 아니야 이거 엄마 거야, 이거 뭐 아빠 거야, 같이 쓰는 거야 막 이랬는데 얘가 이제 그게 좀 쌓였는지 자다가 이불을 내 거야 이러면서 잠꼬대로 김밥 말듯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자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오들오들 떨면서 이렇게 잤거든요. 그래서 쌓인 게 많았네.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렇게 내 거야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또 기다려줬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들면서 사실 아이를 낳고 나서 또 죄인도 되고 회개도 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또 성경 사랑은 오래 참고가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어금니를 까물면서 오래 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자. 내가 좀 이게 사랑이구나. 아이를 좀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좀 안 기다려주고 반응이 막 확 나올 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자식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지 않나. 그래. 이게 말이 되게 재밌죠. 말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냐면 아이들은 말을 들은 대로 똑같이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내 거야 했을 때 아니야 엄마 거야 아빠 거야 계속 했더니 내 거야. 그리고 또 아까 그 아이도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바로 엄마한테 혼자 할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제 아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어수선한 행동을 하거나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되게 못 견뎠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한 얘기도 언젠가 우리가 나누겠지만 엄마들은요 자기가 겪었었던 일들이 현재 우리 아이와의 관계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줘요. 정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할 만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남의 눈치를 참 많이 봤어요.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도 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그게 딱 먼저 그게 자동적인 생각들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죠. 조용히 가서 너 집에 가서 보자. 그러면 아무도 못 듣게 그 소리를 살짝 하면 아들이 얼른 행동을 바꿔요. 왜? 집에 가면 엄마가 무서웠으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놀이터 그 에버랜드를 갔는데 거기 사파리 줄이 길어가지고 제 친구랑 제 친구 아들이랑 저랑 제 아들이랑 넷이 줄을 서게 됐는데 그 아들이 제 아들보다 1살 어렸어요. 제 아들이 8살, 걔 7살 때였는데요. 그 동생이 이제 막 기다리기 싫다고 애들이 막 징얼징얼 거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제 아들한테 자기 아들한테 너 조용히 해 뭐 이러면은 이따가 뭐 안 사줄 거야 뭐 갖은 협박과 막 쓰는데 내가 징징거려. 제 아들이 가서 한 방에 딱 끝내주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가서 되게 위로를 해주는 줄 알고 걸어가더라고요. 저벅저벅 가더니 이렇게 딱 귀를 하나 딱 잡더니 너 이러면 니네 엄마가 집에 가서 본다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걔도 그걸 알아들었고 걔도 알아들었고 저도 멀리서 뜨끔하면서 알아들었고 그러면서 어머 제가 왜 저러지 갑자기 내가 난 안 그래. 제 친구도 알아들었어요. 모두가 알아들었어요. 이 저의 자동적인 생각, 제 아들도 자동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하나의 되게 비극적이었었던 사례는 엄마가 하고 있는 이 자동적인 생각이 아이한테 얼마만큼 영향을 주냐면 그날은 제가 그 한 모임에 교육을 갔었을 때인데 그게 이제 어린 시절에 엄마들이 성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학대의 경험들이 있는 유년 시절에 있는 엄마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면서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주제로 하루 종일 교육을 하는 워크숍이었었는데 한 엄마가 3살짜리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딸이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하루 종일 워크숍을 하는데 그 아이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걔는 3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처음에는 제가 한두 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해보자 난리 났잖아요. 그날 기억나시죠? 우리 가끔 밖에서 교육해보면 애들 데리고 오면 그 저의 본전 그 바닥에 다 드러나거든요. 조용히 해!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도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이제 간식을 꺼내가지고 받아가지고 주면서 걔한테 이거를 주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걔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얘 입을 얼른 막는 거예요. 조용히 해야지. 여기서 사람 떠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떠들어도 되는 자리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수치스러움이 몸에 배면 조용히 시켜야 된다.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가 그 어린 3살 딸한테 들어간 거예요. 전 이게 진짜 우리가 왜 우리의 자동적인 생각들을 잘 분별하면서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거기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 것도 보면은요 거의 패턴이에요. 내가 유난히 화가 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한 12주 동안 언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해요. 엄마 이 말이 있어요. 엄마 이 독한 이 막 화가 날 때 막 쏟아지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건드려질 때 우리가 되게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조용히 시켜야 된다.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진실일까요? 아니죠. 그 이쁜 3살 아이가
잘 먹을게요.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물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가 그냥 몇 시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좀 진짜 오늘 딱 가면 저도 오늘 강해주신 이 자극과 반응에 대한 거를 좀 깊이 고민을 해서 자녀들이랑 좀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염려가 되는 건 엄마가 왜 이러지? 그러면 어디 갔다 왔길래 이러지? 그럴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또 좋은 엄마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과감한 도전,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저는 궁금한 거는 그게 한 번에 되진 않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연결하는 대화를 할 수는 없는데 욱 하고 나서 아이에게 강요를 하고 나서 이제 엎드러진 물도 약간 좀 우아하게 잘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에게 화를 내고 나서 어떻게 좀 잘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 좀 실패도 하고 할 텐데 그때 어떻게 좀 추스러다면 좋을지. 네, 그게 궁금하죠. 근데 그 궁금함을 그냥 간직하면서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네. 변화하는 데는 어떤 네.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는 지금 딱 2개인데 말하기, 듣기 딱 2개예요. 그래서 말하기도 2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2가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쪽은 내가 편안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려우세요? 뭐 야 이제 밥 먹자. 뭐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말하기가 있어요. 자, 밥 먹자. 안 와요. 또 얘기해. 밥 먹자. 안 와요. 그 다음 어떻게 얘기하세요? 치워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나한테 불편함으로 인식이 돼버려요. 그리고 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 말하기 힘드냐면 저 사람도 보호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능력을 상실해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나선 다시 뭐로 갔냐? 생각으로 가요. 아까 판단, 비난, 강요, 비교, 당연시, 책임 회피, 그 합리화하는 그 과정대로 얘기하기 시작해. 왜냐면 그게 여러분 우리는 그게 배운다고 한 번에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40대 비기너 초반인데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정말 바뀌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만 변화될 수 있어서 하나씩 해볼 거예요. 아이한테 소리 질렀어요, 이번 주에.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미 소리는 질렀어요. 근데 이거 수거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도 좀 순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가 미안해라는 말보다 아이의 마음에 어떻게 내 진심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나빠서거나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을 뿐이에요. 너무 몸에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표현이 이상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을 그렇게 안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도 실패 많이 하겠지만 그냥 실패했구나 하고 그냥 딴짓 하세요.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구나 하고 그냥 다른 거 하세요. 다음 주부터 하나씩 우리가 하나씩 같이 배워보고 연습해보고.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다시 돌아가면 내가 지금 이러는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한번 계속 보시면 좋겠어요. 아이한테 습관적으로 하셔도 내가 또 이렇게 했구나. 그때 이런 생각으로 했구나. 그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괴로운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막 이렇게 몸이 안 따르는. 네. 오늘 첫 회가 또 어떠셨는지 또 2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님 어떠셨어요? 이민아 대표님? 저는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예. 예, 왜 사람들이 그 대화의 신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고, 일단 첫 시간부터가 이렇게 정말 많은 깨달음과 배움이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걸 배우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많이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맘스 라디오에서 하면서 많은 걸 배웠지만 또다시 들으니까 다시 새롭게 공부하는 시간이었고요. 엄마들이 이제 아기 가졌다 그러면 뭐 유모차 사고, 속삭이 사고, 뭐 옷 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감톡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도 참 여기 태은쌤하고 1년 넘게 다른 걸 또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화장한 걸 보니까 참 낯설고 그러네요. 네, 서로 어색해서. 네, 저도 이렇게 첫 해를 긴장되는 마음도 있고 또 설레는 마음이 2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개인적인 어떤 욕구는 해답을 나누자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같이 얘기 나눠보고 지금보다 좀 더 성장하는 거에 좀 뒀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현재 계속 진행형으로 배워가고 있고 또 실수하고 있고 실패하고 있고 또 때로는 성공하고 있고 이런 경험들이 너무 좋아서 진짜 자녀랑 잘 대화하는 게 필요하구나.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애도 두 번째예요. 나를 굉장히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행복해지는구나. 이걸 경험해서 좀 같이 나눠보는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좀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기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두 분도 또 다음 주에 이 시간에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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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